20세의 우주비행사 헬레나는 거의 평생을 모비터 9인 이하는 우주선에서 보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과잉, 온난화,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지구 과학자들은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추정되는 셀레스트 솔레스트에 대한 임무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녀가 행성에 도달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헬레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 우주선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시스템 모작동으로 인해 인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고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부모는 딸이 가장 가까운 전초 기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헬레나는 지난 3년 동안 우주선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는 야채, 물주기, 운동하기, 건강상태, 모니터링하기, 부모님에 대한 추억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그녀는 산소 공급이 거의 고갈되어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주선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헬레나는 이런 일을 처음 접하게 되어 걱정하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통제실로 달려가 검사를 했고 우주선이 우주선에 도킹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조난 요청이 마침내 응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헬레나가 입구로 달려가 문이 열리자 알렉스라는 엔지니어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교류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똑같이 충격을 받고 기뻐합니다. 닉슨 자신을 소개하고 산소 시스템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헬레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 또래의 남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인내사 소리로 바쁘기 때문에 내년은 내사 동의하는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합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중에 에디너는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덱스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자신의 전초기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할 뿐입니다. 라익스는 우주에 있는 청년입니다. 다음 날 인덱스는 산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리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 그가 자고 있는 동안 헬레나는 조용히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위로 올라간다. 그녀가 쳐다보느라 바빠서 릴렛은 잠에서 깨어나 그녀에게 내려오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평생 혼자 살아온 헬레나는 누군가를 만나기까지는 앞으로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하고 고사랑을 나눕니다. 다음날 아침 릴렛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모아 헬레나에게 적절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떠납니다. 우주선에서 나온 후 그는 특이한 복도로 들어간 다음 위층으로 이동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숲 한가운데 위치한 벙커처럼 보이는 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니 결국 우주선이 아니며 전체 시나리오가 지구에서 조직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렉스는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서 고도로 분류된 시설로 보이는 숲속을 운전합니다. 헬균화와 유산 추가 벙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전체 작업은 되뜨뜨뜨뜨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심력 트루먼 쇼와 비슷합니다. 라익스는 그날 저녁군 참모들이 삼엄하게 방어하고 있는 입구에 도착한 직후 작전본부로 가서 프로젝트 관리자인 휴고를 만납니다. 휴고는 태블릿을 꺼내 알렉스에게 몇 가지 통계를 표시합니다. 이는 실제로 쉽게 오비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솔레스 실제 출시는 향후 20년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는 오비터의 격리된 신명의 실험 대상에 대해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그가 그들 중 몇 명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휴고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심령을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밤에 엠넷사 지보도 돌아올 때 뉴스 보도에 따르면 솔레스 우주선 재해 이후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비극적인 밤 27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은 지구 표면을 떠난 직후 갑작스러운 기계적 고장을 겪었고 이로 인해 탑승자 모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우주선의 수석 엔지니어는 다름 아닌 알렉스 자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로 그는 여러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도 셀레스트를 향한 탐구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렉스는 매우 미래적인 화면을 사용하여 세션을 진행하는 치료사 설리를 만납니다. 이 화면의 도움으로 양쪽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으며 원래 목소리조차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예고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디지털 늑대 표정을 가릴 수 없는 알렉스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의 우울증을 숨기고 자신의 작업에 대한 복잡한 세부사항을 실비아에게 공개하고 그는 10명의 실험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을 표현합니다. 날이 갈수록 알렉스는 점점 편집증에 빠진다. 그는 헬레나의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자주 시청하며 자신의 생각에서 그녀를 지울 수 없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도박으로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차에 올라 시설을 향해 운전합니다. 한편 오비터9 내부에서 헬레나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알람이 다시 한번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우주선이 어떤 전초기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헬레나는 이를 놀라게 됩니다. 곧 입구가 열리고 문이 열리며 캐주얼한 옷을 입은 알렉스가 나옵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그들이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탈출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마비된 헬레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릴렛은 숨겨진 카메라와 헬레나의 20대 마이크로칩을 생산하여 그녀의 중요한 장기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헤이데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뇌색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사 동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과학은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르몬은 그렇습니다. 떠나기 전에 릴렉스는 해킹하고 카메라는 아무도 그들의 탈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오래된 헤이덴의 녹음을 핏하고 업로드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인을 종료합니다. 헬레나는 벙커에서 나오자 일시적으로 멍해지고 어려움을 겪으며 처음으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경험하며 건다. 넥스는 그녀를 트럭 안에 숨기고 어떻게든 그녀를 입구로 안내합니다. 나중에 그는 언덕에 들러 오비터 프로그램이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슬래스 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간을 우주에 적응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헬레나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후자가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자 그는 거절한다. 그녀의 부모님도 프로젝트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릴스 집에 도착하고 에디너는 평범한 가정, 장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처음으로 비를 경험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실비아를 찾아가 자신의 행동을 알리며 걱정한다. 고객의 보안과 관련하여 실비아는 알렉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밝히고 그날 저녁 상황이 잘못되면 그를 도와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알렉스는 헬레나를 데리고 메트로폴리스 주변에 그녀를 소개하고 그녀를 위해 다양한 요리를 구입합니다. 은둔 헬레나가 바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단순히 그녀를 수족관에 데려가서 그녀를 다양한 물고기에게 소개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헬레나를 수많은 컴퓨터가 설치된 개인 사무실로 안내합니다. 그는 그곳이 자신이 오비터를 모니터링하는 위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헬레나는 알렉스에게 어떻게 그가 그런 잔인한 행위에 가담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지만 후자는 오비터 프로젝트에서 얻은 모든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다가오는 해 셀레스트에게 진짜 우주선을 완벽하게 보내기 위해 다음 장면에서 알렉스는 헬레나를 나이트클럽으로 데려가 동료들에게 선물합니다. 그 중 한 명은 유명한 의사인 샤 박사입니다. 그는 헬레나에게 고향에 대해 묻지만 헬레나가 알렉스에게 응답하기 전에 묻습니다. 변명을 만들고 헬레나의 신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원하는 주제를 전환합니다. 얼마 후 그룹은 궤도선 프로그램의 결과와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덱슨 진전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됐대. 사원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대신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헬레나의 등에 발진이 있는 것을 관찰하라고 그녀를 친구 샤 박사에게 안내합니다. 헬레나의 표면을 검사한 후 샤오는 헬레나의 피부가 매우 민감하다고 폭로합니다. 만약 그녀가 햇빛 아래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면 그는 종합검진을 위해 그녀를 파견하고 알렉스에게 그녀의 진짜 신원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오는 그녀가 오비터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알렉스는 결국 그날 밤 알렉스가 자리를 비운 동안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헬레나가 그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일 중 하나에서 그의 파일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손이 아니라 사실 복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일부 페이지를 넘기고 공개로 인해 황폐해진 대체 부모의 주소를 발견합니다. 넬사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 그녀는 수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과 모험을 수집합니다. 나중엔 렉스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부모를 찾고 헬레나가 자신의 유전적 구성의 현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분명히 괴로워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편 헬레나는 부모를 만나 자신을 버렸다고 도전한다. 겉돋보기에 자상해 보이는 어머니는 헬레나에게 복제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대의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어 유난히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갑자기 아버지가 헬레나 뒤에서 다가와 난간에 수갑을 채운다. 그런 다음 그는 휴고와 연락을 취하지만 예기치 않게 어머니가 그를 기절시키고 헬레나가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알렉스와 만나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그를 꾸짖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말도 없이 알렉스는 단지 그녀를 사과하고 포옹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휴고와 그의 동료들이 탈출 소식을 접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렉스와 헬레나는 소지품을 챙겨 출발합니다. 다음날 휴거는 데드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인 균을 만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예상대로 보스는 귀중한 자산 중 하나가 탈출하자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휴거가 그녀에게 해결책을 요청하작지는 그에게 누누를 찾아 그녀를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렉스는 헬레나를 오랜 친구인 실비아에게 데려가서 머물 곳을 요청합니다. 암시 착한 여자인 실비아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녀가 그들을 밖으로 안내하기 전에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밖에서 그녀는 헬레나를 경계하고 있는 휴고와 두 명의 무장한 병사들을 만납니다. 그는 렉스 아파트를 잊어 그곳에서 설리의 명함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들은 내부에 바지선을 치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커플이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치료 부수 중 하나에 도착합니다. 휴거는 설리에게 화면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렉스 알리너는 그 자리에서 얼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늑대 시뮬레이션도 움직여 엄폐물을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실비아가 부부를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군인 중 한 명이 그녀를 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부부를 그 겁에 질려 즉시 도망칩니다. 그런 다음 옥상에서 강렬한 추격전이 이어지며 부부는 앞당보다 앞서 있지만 다른 옵션이 남지 않은 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갇혀있음을 발견하고 렉스는 다른 발코니로 도약을 제안합니다. 그가 앞장서지만 헬레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헬레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붙잡히고 만다. 렉스는 휴고와 그의 동료들이 그녀를 납치하는 모습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정신을 잃은 넬슨 같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휴가들께 느로킴을 딴냈던 친구 저를 만나고 그에게 인단 연한 넷에 대한 걱정을 표명하고 한든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환경에 머물기에 부적합함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알렉스는 즉시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한편 휴고는 캐서린에게 접근하여 헬레나를 다시 오비터 프로그램에 복귀시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절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뉴스가 새지 않도록 즉시 헬레나를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명령에 따라 휴고는 안락사 과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완료되기 전에 알렉스는 건물 밖에 도착하여 휴고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자는 이미 헬레나를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우정을 위해 여전히 알렉스를 랩으로 초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렉스는 헤든가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아이인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헬린과 그와 함께 붓보 돌아가서 둘 다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것은 20년 후에 셀레스트로 가는 실제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는 완벽한 우주 비행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놀라게도 휴고는 그 아이들을 좋아했고 부부가 붓보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20년이 지났다. 애는 밖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휴거나 암나도 멜사이든의 딸인 소녀가 벙커에서 나타날 때까지 계단입니다. 소녀는 위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미소를 짓고 하늘을 바라본다. 영화는 셀레스트를 향해 발사될 준비가 된 우주선의 소리가 들리면서 마무리되는데 이는 실험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이나 같은 콘텐츠를 더 보려면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남겨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